맛있죠? 스프링뱅크 10년 말해서 뭐하면 결은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완전 차원이 다른 이 시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수집의 영역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일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어마어마한 바이알 중에 마지막으로 스프링뱅크 두 가지 제품을 시음해볼 예정인데요. 그동안 시음해본 여기 보이는 위스키들이 최소 20년 이상 숙성된 굉장히 고숙성의 바이알들이었다고 하면, 오늘 시음해볼 이 스프링뱅크 제품들은 10년과 17년 숙성된 비교적 숙성 연수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위스키들보다 더 만나보기 힘든 희귀한 제품들입니다. 먼저 스프링뱅크 증류소는 스코틀랜드 캠벨타운에 위치해서 수작업으로 위스키를 소량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다만 그 맛이 인정을 받고 위스키 매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져서 정말 만나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국내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10년 제품을 제외하고는 스프링뱅크 제품들이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마셔볼 이 스프링뱅크 로컬 발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증류소 주변에 있는 보리를 사용해서 만든 한정판으로, 특이하게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77%의 버번 캐스크와 3%의 포트 캐스크 그리고 20%의 쉐리 캐스크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도수는 56.2도로 굉장히 높은 도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마셔볼 다른 한 제품은 스프링뱅크 17년 마데이라 우드 제품이고요. 마데이라 같은 경우는 포트 와인과 함께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주정 강화 와인으로 쉐리 캐스크나 포트 캐스크와 유사하게 이 주정 강화 와인을 숙성했던 캐스크를 사용해서 위스키를 숙성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제품도 워낙 수량이 한정적으로 적게 생산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제 기준으로는 이 두 제품 다 지금 상황에서 구매해서 맛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네요.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충분히 구매해서 드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는 엔트리 제품인 10년 숙성의 맛이 상당히 괜찮아서 예전에는 조금 마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비슷한 가격의 라가블린 16년 제품이 제 입맛에 더 잘 맞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제품 가격이 비슷할 당시에도 저는 스프링뱅크 10년보다는 라가블린 16년을 구매해서 마셨는데, 현재는 가격이 근 2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있는 바이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작고 귀여운 스프링뱅크 10년 제품 바이알이 집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프링뱅크 오피셜 10년 제품과 이 로컬 발리 2019 제품 10년 숙성 제품을 한번 비교해서 시음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17년 마데이라 우드 제품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10년 숙성 두 제품을 한 잔씩 따라줄게요. 저는 이 파라필름을 감지 않는 편인데, 이게 감겨있는 걸 보니까 제가 만든 바이알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로컬 발리 제품도 한 잔 따라주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바이알 용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먼저 컬러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오피셜 10년 제품이 조금 더 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제품 다 굉장히 연한 황금빛을 보여주고요. 레그 같은 경우는 비교하지 않아도 로컬 발리 제품이 도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더 천천히 흐를 것 같지만, 이 오피셜 10년 제품도 엄청 묽게 흐르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먼저 10년 제품부터. 코에 갖다 대면 이 스프링뱅크 제품은 처음 드는 느낌은 사실 확실히 이 PT의 캐릭터가 느껴지고요. 그 뒤로 약간 귤이나 오렌지 같은 달달한 그 시트러스한 과일의 풍미가 느껴지는데, 이게 약간 열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뭐 망고라든지 구아바, 아니면 바나나까지는 아니지만 좀 달달한 오렌지, 이런 느낌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몰트 특유의 고소한 느낌도 잘 느껴지네요. 이 로컬 발리 제품도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도수가 있어서 그런지 알코올이 꽤 진해요. 알코올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이 달달한 느낌의 약간 화한 캐릭터가 있어서 솜사탕이나 풍선껌 같은 그런 캐릭터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요. 피트의 그런 스모키한 느낌은
오피셜 제품과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확실히 알코올이 엄청 강하게 느껴집니다. 도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향만 맡아서는 딱히 로컬발리 제품이 더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이 오피셜 제품이 조금 더 고소하고 달달하게 느껴진다면 이 로컬발리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산뜻하고 화사하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먼저 오피셜 제품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죠? 스프링뱅크 10년 말해서 뭐합니까? 이 바닐라 같은 달달한 맛이 입안에 들어오면서 향에서 느꼈던 그 시트러스한 열대 과일 같은 느낌이 살짝 스쳐 지나가고 이 적당한 피트가 살짝 깔려 있는데 약간 짭조름한 맛도 같이 느껴져서 고소하면서 짭짤하고 그리고 약간 스모키한 복합적인 맛들이 굉장히 밸런스 좋게 입안에서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바디도 10년 숙성이지만 가볍지 않고 피니쉬도 코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머무르는 느낌이라서 마시고 난 뒤에 여운도 괜찮은 위스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마시니까 맛있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짜고 고소하면서 약간은 스모키한 그런 위스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있다고 느껴지네요. 이 제품만 해도 굉장히 맛있는 편인데 로컬발리는 도대체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은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완전 차원이 다른 복잡한 맛이네요. 이 오피셜 10년 제품이 약간 열대과일의 시트러스한 느낌이 났다면 이 로컬발리 제품 같은 경우는 용과 같은 그런 약간 산뜻하면서 달달한 맛도 느껴지고요. 그 뒤로는 굉장히 진한 오렌지의 느낌도 나고 흑설탕이나 바닐라 같은 단맛도 느껴지면서 구운 빵 같은 고소함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파이시 같은 경우도 10년 숙성에 비해서 훨씬 더 캐릭터가 두드러지고 피니쉬도 코에서 길게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캐릭터가 산뜻해요. 산뜻한데 뭔가 무겁게 입안에 남아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보통의 이런 산뜻한 캐릭터의 위스키들이 금방 입에서 여운이 사라지는 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지속이 되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달하고 산뜻한 맛 때문에 이 향에서 느꼈던 것처럼 약간 솜사탕이나 풍선껌 같은 그런 캐릭터도 조금 느껴지고요. 오피셜 10년 제품에서는 그 피트의 특유의 스모키함이 잘 느껴졌는데 워낙에 로컬발리 제품은 캐릭터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피트 캐릭터가 탁 치고 나오는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피셜 10년 제품 같은 경우는 피트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 만큼 피트가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로컬발리 제품은 그것보다는 피트가 더 약하게 느껴져서 조금 더 부담없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느껴지고 도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도수인 56.2도인데 제가 마셔봤을 때는 50도에서 48도 이 정도 사이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향에서는 알코올이 상당히 쳤지만 마실 때는 그렇게 알코올이 세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스프링뱅크는 유명한 만큼 맛은 괜찮은 위스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견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 예를 들어 오피셜 10년 숙성 제품이 30만원이 넘는다든지 이 로컬발리 제품이 100만원 중후반을 한다든지 이런 가격은 이미 시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수집의 영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17년 숙성 마데이라 우드 제품도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 같은 경우는 맥켈란 12년 쉐리 캐스크 정도로 약간 진한 보리차의 색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주정 강화 와인 캐스크를 사용했지만 레그가 엄청 꾸덕하다는 느낌은 오히려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향을 한번 보면 이 전반적으로 그 스프링뱅크 특유의 약간 짭조름하면서 살짝 스모키한 그런 캐릭터는 공통적으로 느껴지고요. 달달한 느낌이 이 10년 숙성과 10년 로컬발리 제품에서는 약간 열대 느낌이 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오렌지 쪽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렌지 쪽에 가까워졌지만 레몬이나 자몽 같은 그런 시트러스한 느낌보다는 약간 졸여진 오렌지 같은 그런 달달한 느낌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역시 구운 빵 같은 고소함도 느껴지고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로컬발리 제품이 조금 더 복합적인 맛인 것 같긴 한데, 이 마데이라는 특유의 그 진한 과일 느낌의 달달함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 스프링뱅크 증류소 특유의 고소한 몰티한 느낌, 그리고 약간 스모키, 짭짤한 맛,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느껴지고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바디감은 로컬발리 제품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확실히 나무의 느낌이 잘 느껴지고, 끝으로 갈수록 그 나무의 살짝 떫은 느낌? 그런 것도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캐릭터들이 무겁고 눅진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굉장히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로컬발리 제품보다 저렴하다면 저는 로컬발리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 모르니까 로컬발리 제품을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로컬발리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도 제 입에는 이 마데이라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격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근처 바에서 10년 엔트리 숙성 한 잔 정도 마셔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셔봤을 때 너무 맛이 좋다면 그때 10년 제품부터 한 병씩 구매해 나가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이 스프링뱅크 제품들 자체가, 과거 제품들은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고 새로 나오는 제품들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위스키를 드셔보시지 않았다면 여러 증류소의 제품들을 마셔보고, 그래도 스프링뱅크가 괜찮다고 생각하실 경우에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를 고려해보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구독자분께서 독일에서 보내주신 바이알들에 대한 시음이 끝났는데요. 먼저 발베니 21년 2가지와 25년 2가지, 그리고 글렌고인 28년 30년, 티파트램 배치 7, 거기에 아란 24년, 글렌파클라스 패밀리 캐스크까지 맛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이 중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큰 고민 없이 글렌고인 28년 숙성 제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퍼필 쉐리의 꾸덕한 그런 쉐리 느낌이 단연 일품이었고요. 밸런스도 좋았고 개성도 있고 피니시도 길어서 이만큼 맛있는 위스키를 제가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이 글렌고인 28년 숙성은 굉장히 입맛에 잘 맞았고요.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든다는 위스키를 하나 꼽아보자면 이 발베니 25년 트리플 캐스크 제품이 있겠네요. 이 발베니 25년 트리플 캐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증류소의 고숙성 라인업이지만 그 맛은, 특히나 피니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어마어마한 바이알들을 마셔본 시음기를 마치겠고요. 평소 고숙성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시음기가 굉장히 우습게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마시고 하는 소리라고 웃어 넘겨주시면 좋겠고, 고숙성 위스키들을 드셔보시지 않았지만 어떤 맛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도 많이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마신다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